사이다 무비튼. 나는 속마음까지 다 아는 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친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아이 친구인 시영이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시영이 엄마는 어린이집은 서민이 다니는 곳이고 영어 유치원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엄마들끼리는 별로 안 친했지만 애들끼리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놀이터에서 만나서 자주 같이 놀았다고 한다. 애들 때문에 시영이 엄마가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었고 친구는 차 마시고 화장실에 한번 들렸다가 자기 집으로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가방 속에 있던 물건도 다 제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한 달 후 완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친구가 ATM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잔액이 부족했고 통장으로 확인했더니 누가 카드를 300이나 사용한 거였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친구는 정신이 아찔했다고. 그야 누구라도 그럴 거다. 일반적으로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한꺼번에 카드를 300이나 긁어? 서민 입장에서 그런 건 셀럽들이나 하는 일이다. 집에 와서 혹시나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지만 절대 그런 적 없고 친구 카드에 손댄 적도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대체 이 돈이 어떻게 사라진 걸까? 완전 멘붕이 왔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리저리 따져본 결과 의심이 가는 건 시영이네 집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시영이 엄마가 카드를 훔쳤다고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시영이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는 오히려 친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무렵 시영이가 매일 비싼 옷을 입고 놀이터에 나오는 게 눈에 띄었고 시영이 엄마한테 저 옷들은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다는데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라면서 시치미를 뗐지만 순수한 동심의 시영이는 지하철역 앞에 백화점에서 샀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카드 지출 내역에 그 백화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매장을 찾아가 시영이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자 점원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서 범인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다음은 백화점 보안실을 찾아가 카드 이력을 조사해달라고 하자 역시나 친구 카드가 그 매장에서 사용된 게 확인됐다. 증거를 수집할 만큼 수집한 후 시영이 엄마를 찾아가 조목조목 따지자 결국 인정했다는데 역시나 그날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영이 엄마는 친구 가방을 뒤져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낸 후 사진을 찍었고 친구 카드 번호로 인터넷 쇼핑을 한 달 동안 원 없이 한 후였다. 친구는 대부분 장을 볼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했고 슈퍼에서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시영이 엄마는 친구의 신용카드에 눈도장을 찍어 놓은 거였다. 뭘 사면 한 달 동안 300을 쓰나? 나는 그게 더 신기했는데 고가의 화장품, 파우치, 지갑 등등을 사면 그 정도 금액은 순식간인 모양이었다. 친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가족에게도 알릴 생각으로 안 됐지만 이 일은 시영이 아빠한테도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물론 카드 대금도 청구할 거고요. 라고 시영이 엄마한테 똑부러지게 말하자 갑자기 그쪽에서 화를 냈다고 한다. 잠깐 카드 빌려서 쓴 걸 가지고 뭘 그걸 남편한테 고자질까지 하겠다고 설쳐? 돈 300이 뭐 대수라고 이 난리야 난리가. 자기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니? 머리가 이상한 건 시영이 엄마인 것 같은데요? 남의 카드를 함부로 쓴 건 중죄예요. 어디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욕을 해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책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 잠깐 빌려준 거라고 생각해. 난 빌려준 적 없어요. 이건 엄연한 카드 절도죄예요. 시끄러워. 난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라면서 한술 더 떴다는데 친구도 어이없어 했지만 진짜 듣는 나도 들을수록 열이 받았다. 친구의 카드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었다는데 만약 그 여자가 한도액까지 다 썼으면 진짜 졸도할 뻔했단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남의 카드를 훔쳐서 함부로 쓴 주제에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걸 보고 경찰에서도 어이없어 했다고 한다. 택배도 한 달간 단기 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에서 받은 걸로 봐서는 책임 능력이 차고 넘치는 계획범죄였음이 틀림없었다. 친구는 도난과 사기죄로 피해 신고를 했고 시영이 엄마는 경찰에 체포됐다.
시영이 엄마가 알바 가게에서 택배를 받은 이유는 그 가게는 점원이 수시로 바뀌기로 유명했고 점원은 주부들이 많았는데 본인 택배를 대부분 거기서 받는 분위기라 자기가 범인인 걸 특정짓기 어려울 거라는 얕은 꾀를 쓴 모양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집값도 꽤 비싼 고급 빌라였고 그 여자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시영이 아빠도 제법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돈 300이 없을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했다. 남의 카드에 손댈 정도는 더더욱 아니었을 거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영이 엄마가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 그 남편이 신용카드를 몰수한 사연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쇼핑 욕구 불만이 쌓이자 남의 카드에 손을 대서 그 욕구를 해소한 거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영이 엄마가 남의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단 사실이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 순간 여죄가 쏟아져 나왔다는데 수법은 늘 같았고 사람들한테 차 마시자고 불러서 카드 정보를 입수. 처음엔 초범답게 소액의 물건을 구입, 몇만 원의 소품들로. 하지만 그게 운 좋게 넘어가자 점점 대담해져서 5만 원, 10만 원으로 그리고 100단위로 금액이 겁없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자기 돈을 안 쓰고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삐뚤어진 쾌감을 포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몇백만 원씩 쓰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다. 이 일을 알게 된 시영이 아빠는 당연히 화를 냈고 집으로 경찰이 직접 찾아와서 카드 절도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놀란 것 같아 보였다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감정적으로 시영이 엄마한테 소리치고 화내고 그러자 시영이 엄마는 당신이 내 카드 뺏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괜히 그랬어? 쇼핑값으로 다달이 200씩 나가고 내 보너스도 전부 당신 물건 사는데 탕진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하다 남의 카드를 훔쳐? 그건 중범죄라는 거 몰라? 더는 안 되겠어. 이혼하자. 시영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우리 친정 인테리어 바꿀 건데 그 돈은 누가 내라고? 당신이 내야지 누가 내? 이혼하면 남이야. 당신 부모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일단 당신부터 여기서 나가. 싫어. 나더러 어디로 나가라는 건데?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대환장, 아수라장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시영이 엄마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하는데 그 후 양가 부모님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이 성립되면서 친권은 남편 쪽에서 가져가게 됐다고 한다. 하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다간 멀쩡한 애까지 망가질 게 뻔하고 아빠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본다. 친구에 대한 보상은 구입했던 물건을 반품 및 인터넷에서 판매해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줬고 부족한 금액은 시영이 엄마 친정에서 메꿔줘서 일단 돈 문제는 해결을 봤다고 한다. 친구의 카드 도난 사고가 터지면서 다른 엄마들도 자기들 카드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시영이 엄마가 쓴 흔적이 발견됐다고. 나는 평범한 주부이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자이기 때문에 카드 명세서 금액이 많이 나오면 바로 눈치를 채지만 친구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는 부유층들이 많아서 몇만 원 정도 청구액이 늘어난 정도로는 다들 눈치를 못 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알고는 다들 시영이 엄마한테 배상금 청구한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그런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자 시영이 엄마는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도 없다고 한다. 대체 몇 사람한테 같은 수법으로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숱한 사람들한테 위자료 청구가 빗발치면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거처할 곳도 없어서 헤매다가 겨우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한다고 한다. 자동차는 차압이 들어왔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쇼핑 중독은 하려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잘 됐고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끝날지 모르는 변제금을 위해 일만 하는 처지이지만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한 돈을 손가락 하나로 간단히 훔친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